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그리고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7번째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감각과 사물, 감각과 사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Five senses.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3가지 감각이 더 있습니다. 내부, 내장 감각, 고유 감각, 평형 감각 해서 3개, 8가지 감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각은 우리 인체 바깥에 있든지 아니면 인체 내부에 있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사물들이 우리 몸 바깥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5가지 감각과 그리고 3가지 내부 감각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기억으로 만들어져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감각과 사물은 반드시 대뇌 하부에 내에 있는 시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후각은 직접 측두엽에 있는 olfactory bulb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직접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청각, 촉각, 미각, 내부, 고유, 평형 감각은 반드시 시상 하부의 시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상을 통해서 들어온 그 감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해마를 통해서, 전전두엽을 통해서 행동을 거쳐서 기억이 되는 이 과정이 소위 기억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이 뇌가 있으면은 전두엽이 있고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 있습니다. 그 측두엽을 베끼고 보면 이 속에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위에까지, 이것이 소위 말하면 본능이 되고 이것이 바로 시상이 되겠습니다. 시상. 그래서 어느 거든지 눈으로 본 것은 눈을 통해 가지고 얼로 먼저 들어가면 이 시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으로 들어온 것은 반드시 얼로 전달이 되는가하면 후두엽으로 전달됩니다. 후두엽에서 보는 것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일로 판단이 들어온 다음에 이 들어온 이것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 측두엽에 있는, 측두엽의 가운데 있는 해마로 가게 됩니다. 해마는 이 인포메이션을 해마 컴플렉스 거쳐가지고 전전두엽을 통해가지고 전전두엽의 인지기능의 뇌, 순수 인지기능의 뇌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순수 인지기능의 뇌는 이미 들어와 있는 기억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없으면 혼자서.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추론을 합니다. 추론이라죠. 추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추론이란 말은 guess란 말입니다. guess를 해가지고 이것이 무언가를 알아맞추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알아맞힌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었구나,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갖다가 결정은 지은 다음에 운동의 뇌로 보내가지고 이것이 운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간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다시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데, 시각에 관한 것은 후두엽에, 청각에 관한 것은 측두엽에, 그리고 촉각에 관한 것은 두정엽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각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시상으로. 청각은 귀를 통해서 시상으로 들어온 다음에 측두엽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측두엽으로. 촉각은 피부 같은 데에서 만져진 촉각은 이것이 시상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올라간 두정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감각은 내장 기능이라서 내장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것들, 기쁜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다가 그것이 시상을 거쳐서 올라올 때 비로소 무엇이 잘못되는지, 배가 꾸룩꾸룩거리고 설사가 나고 그리고 얼굴이 붉혀지는 걸 볼 때, 그때
이 편도체가 아하, 내가 이상한 일이 있구나 하는 감정을 알아맞히게 됩니다. 이것이 내장 기능입니다. 내장 감각. 고유 감각이라는 것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그때 시상이 그것을 유도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에 가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내 밸런스는 어떤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던 내부에서 들어오던 시상을 거쳐서 드디어 이것이 전전두엽의 해마를 거쳐서 전전두엽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저장시키는 것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 지금 이것을 기억을 만드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 시각과 촉각, 청각은 각각 속도가 다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촉각이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청각이 다음으로 빠르고 시각이 그 다음에 빠릅니다. 자, 그러면 바깥에서 우리가 물건을 봤을 때 어떤 물건인가 하면은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만져보는 그러한 하나의 감각, 세 개의 감각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시각은 시각대로, 청각은 청각대로, 촉각은 촉각대로 와서 전전두엽으로 와가지고 전전두엽에서 이것을 무엇인가를 알아맞힐 때 시각보다는 촉각이 먼저 되고 청각보다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느냐, 이것을 갖다가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로다가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로 일치돼서 만들어주는 아주 오묘한 것이 여기 인지 기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이죠.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오감각, 8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시각입니다. 전체 감각의 70% 이상. 그러면 여기서 들어간 것이 기억이 되는데 우리 전체 기억의 70%는 시각에서 만들어진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빛의 파장 가운데, 수없이 많은 파장 가운데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파장이 있습니다. 아주 일부죠. 그 일부의 파장이 우리 인간의 눈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상당히 좁은 부분에 있습니다. 촉각은 촉각대로의 파장이 있고 청각은 청각대로 사운드의 파장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자연의 파장, 가시광선은 그 일부분입니다. 또 사운드도 가청하는 것이 일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 뇌에서 엄청난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다른 속도와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시각과 청각 같은 것을 우리 뇌가 하나로 통일해서 하나의 물체를 만들어낸다, 기억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 엄청난 미라클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보면 감각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감각이 있고 내부 감각이 있고, 외부 감각이나 내부 감각이나 모두 다 감각은 시상을 통한다 그랬습니다. 후각만 빼고. 그리고 들어온 것이 어디로 가느냐? 감각에 대해 갑니다. 후각 감각도 결과적으로 이 측두엽에 갑니다. 이걸 거치 않았지만 어차피 만나는 것이 각각 감각에 대해서 만난 다음에 다시 해마로 가가지고 해마에서 기억을 만들 때는 기억의 회로를 통해서 전전두엽으로 갑니다. 전전두엽에서는 이 순수 전전두엽이죠. 이성에내, 인지에내, 순수 인지에내에서는 들어온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다른 것과 비교를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알아맞추는 것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 추론이라는 것 갖다 소위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이 인퍼런스로 만들어진 것이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많이 여기 쌓이게 되고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이 많이 쌓이면 지각이 되고
그 같은 것끼리 모여서 개념이 범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가, 경험자가, experience, 경험자가 만들어지고 이때 그 의식이 되는 것을 1차 의식이라고 말했는데 여기까지가 소위 1차 의식의 단계가 되고 이 다음은 2차 의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억이 개념이 되고 창의이 되고 영감이 되고 개념이 말을 통해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개념이 또한 창의를 통해서 말이 되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 개념이나 상상 같은 것이 말이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이것을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말을 통하지 않을 때는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또 말을 할 때 뚜렷하게 말을 하지 않고 머무링, 중얼거리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생각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나 휴움이 말하기는 더 자세히 과학적으로 나는 기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한 것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이 모든 생각의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기억에서부터 생각 사이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뇌에 하는 일, 펑션이 되겠고 이 가운데 특별히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지기능과 그리고 운동기능과 정서기능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우리가 이것을 마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인체, 육체적인 뇌가 하는 기능 가운데 전체 보이는 부분을 갖다가 마음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인체의 뇌와 그리고 마음이라는 뇌는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에델만의 도표를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각, 생각, 감각, 개념, 감각, 기억, 감각, 자가기억, 의식, 감각, 그리고 상상과 창의, 그리고 이때 기억을 갖다 기억자라고 합니다. 기억자를 갖다가 의미로 만들어낼 때 의미자, 그리고 이 자를 뒤에서 통일하고 있고 조절하고 있는 것을 갖다 소위 배경자라고 하죠. 이것도 다음 시간에 또 언제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도표가 중요합니다. 이 도표를 알므로써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바깥에는 사물과 감각이 몸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기억이 됩니다. 또 어떻게 되느냐? 개념으로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물의 모양이 아주 뚜렷하게 보일 때, 그것을 소위 말하면 이미지가 있는 개념이다. 이미지가 있는 개념이고, 이 이미지가 없는 개념들, 소리라든지 이런 이미지 없는 개념들을 갖다가 개념이라고 하지 않고 관념이라고 그럽니다. 관념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치면은 형이상학이 되겠습니다. 형이상학. 그리고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 것을 개념, 그러니까 피직스.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메타피직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 감각보다 사물이 이미지가 완전히 보였을 때 그때 쓴 시는 뚜렷한 시가 되겠고 그때 쓴 시는 감성이 100% 정연하기 때문에 서정적인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미지가 없는 시는 관념화된 시가 돼서 정신적인 글, 그래서 아주 좀 더 정신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에델만의 도표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다. 감각과 사물이 몸으로 들어와서 기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보다는 합리적인 것이 나는 기억한다가 합리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이 이 생각의 기본 틀이 되겠고 기억이라는 것이 마음의 기본 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감각, 8가지 감각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기억이 되고 어떻게 해서 생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에델만의 도표화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